테팔 매직핸즈와 함께라면 손쉽게 정리하고 완성된 요리를 식탁까지 한 번에. 테팔 매직핸즈. 테팔 매직핸즈와 함께라면 손쉽게 정리하고 완성된 요리를 식탁까지 한 번에. 테팔 매직핸즈. 늘 둘이서 하던 시작에 오늘은 하나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싶은 여작가입니다. 자, 드디어 효선 씨 없이 저 여인형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늘의 문화예술 씨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우리 단둘이 은밀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이제 여기인 것 같은데. 저기 누가 오늘의 문화예술 씨를 좀 찾은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좀 쎄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의 문화예술 씨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 예, 오늘의 문화예술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참 저는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또 다 답사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니 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인 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기회다 싶었죠. 아 진짜 참. 혹시 두 분 지금 작업실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의 문화예술씨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오늘의 문화예술 씨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자기로 저의 빛을 찾아가고 있는 나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단독 MC도 문화예술 C인 척하는 것도 몇 분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오늘 걷어 올려야 할 진짜 장막, 그 뒤에는 한 도예가가 있습니다. 보통 어릴 때 보면은 뭐 물레라든지 찰흙이라든지 도자기 체험들을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어떠셨나요? 저는 어릴 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릴 때 전혀 도자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면 좀 늦게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럼 20살 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시게 된 건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작업을 이어오실 수가 있던 거죠? 우선 대학교 들어가서 공예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재료를 선택한 거는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재료를 써보고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으면서 또 쓰임이 가장 많겠다 싶었던 게 도자기였어요. 그리고 흙을 만질 때 약간 치유받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도자기를 하게 됐습니다. 소재가 가진 특성에 끌렸던 나지선 도예가는 자신만의 것을 찾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20대 초반을 꼬박 그것으로 채웠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도자기를 하시면서 그냥 한 가지에만 좀 머무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네, 사실 제가 경험한 도자기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아는 거는 뭐 청자, 백자, 옹기 이런 분청 이 정도인데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사실 재료에 한계가 없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 재료를 썼을 때 이 색깔이 나오지만 똑같은 조합이어도 다른 재료를 썼을 때 또 다른 성격이 나오니까는 지금까지 제가 작업이 두각을 보이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아마 학부 시간 동안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실험적인 성격의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되게 호기심이 되게 많고 도전을 되게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워낙. 그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티가 나나요? 예. 네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걸 참 좋아하고 저도 한지에다 작업도 해보고 아니면은 다른 재료를 끌고 와서 다른 곳에다가 먹을 써보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뭔가 이게 내 그림은 이래야 된다 이런 강박이 살짝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접어놓고 그냥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분 뭐 저만 빼고 다들 공감되는 얘기를 그쵸.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기질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바심은 없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냥 작업을 할 때 딱 그 순간이 너무 재밌고 그냥 이거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지 내가 내 생각을 풀어내는 거를 남과 비교해서 남과 같은 속도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도 계시고 뭐 형제도 있고 이러니까 사회적인 위치에서 좀 제가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 같은 거는 좀 부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떤 일이서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또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언 같은 거를 막 찾아보면 너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억이 나는 하나의 좌우명은 없는데 그런 거 있어요. 누가 하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꾸준히 했을 때 남는 사람이 승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전시한 작품의 모토가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어, 남들보단 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을 잘 버티고 또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좀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지선이라는 이름이 가진 도예가로서의 고민. 그 끝은 어디에 닿았을까요? 아직 완결에 다가가는 중인 그녀의 작업을 만나봅니다. 작가님의 작품이 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색을 보니까 뭔가 독특하면서도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진한 에스프레소에다가 담갔다가 이렇게 좀 뺀듯한 느낌? 네, 지금 앞에 있는 작품들이 작년에 제가 첫 개인전을 열게 됐어요, 청주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서 전시를 했던 작품들입니다. 이런 색을 띠는 게 어떤 유약일지 혹시 그 유약에 철이 들어있는 건 아닐지 역시 예술을 하시는 사람이라 좀 아까 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이 석간주 자기는 산화철이라는 재료가 주 재료예요. 그래가지고 산화철이 옛날에는 이게 철, 산화 뭐 이런 용어가 없었어서 그냥 돌 사이에서 이제 발생한 빨간 돌 가루라는 식으로 해서 돌석 사이간 붉을주 써서 석간주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석간주 자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많이 안 이루어져서 제가 이제 그거를 논문으로 쓰게 됐는데 쓰면서 석간주 자기의 그 독특한 방금 말씀해주신 약간 에스프레소 같은 갈색 그 색깔에 저도 좀 매료되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양쪽의 작은 작업들은 지금 석간주 자기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제가 하나씩 분해를 해가지고 작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큰 작업들은 제가 이 석간주 자기의 특징에서 뽑아낸 그 특징들을 가지고서는 제 작가의 개인적인 재해석으로 만드는 작품인데요. 그러면은 이 석간주 자기의 어떤 점이 작가님과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가 궁금해요.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은 포화 상태의 양이었기 때문에 빛을 못 본 점이 제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현대 사회에 제가 제 입지를 봤을 때 여성이라는 게 크게 독특한 것도 아니고 또 도예가라는 직업이 무슨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게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은 안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석간주 자기에 보면은 특징들이 청자 백자랑 다르게 이제 보여지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럼 나도 내 안에 약간 특징들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거를 가지고 제가 저를 보여주기보다는 제 안에 있는 저만의 것으로 보여주는 게 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지선 작가는 이제 빛을 향해 다가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말이죠. 저는 도예가라고 해서 좀 물레질하는 모습을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레질이 아니라 지금 다른 거를 하고 계세요. 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도자기가 원래 공예 베이스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소품들, 뭐
주전자라든지 컵 아니면 그릇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거를 제 개인 작업으로 옮겨오면서 좀 더 판으로 된 이제 평면의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꿈속에서 즐거웠던 기억을 가지고 깼을 때 약간 약간 말랑말랑한 기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제 종이에다가 회화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또 작가님처럼 이렇게 뭔가 판에다가 조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전 진짜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숟가락을 좀 한번 얹어볼까. 네. 그럼 한번 해보시는 게. 아, 네네. 젓가락을 이따가 한번 살짝 얹어. 아,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좀 어떻게 해서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판에다가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선 그림을 스케치를 해요. 이게 유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냥 감정의 일시적인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림을 안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뭔가 덧붙이거나 아니면 파내는 식으로 단차가 생기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약이 투광성도 높지만 흐르는 유동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단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약이 고이게 돼요. 낮은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색깔의 차이가 나면서 제가 굳이 색깔을 써서 그림을 안 그려도 그 높이 차이로 유약이 그림을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모든 예술 작품이 그렇듯이 사실 작가가 사회로부터 받은 자극을 한번 이제 변환시켜서 번역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작품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는 것 같고요. 되게 작가라고 하면 엄청 깊은 심오한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라든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나무의 색깔이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실 살아가면서 엄청 큰 의의를 두고 이제 생에 있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이걸 현재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내 이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정하는 소재의 특성, 그리고 나만의 메시지가 더해진 작품은 뜨거운 불을 만나서야 비로소 완성이라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이 도자기들이 가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도자기는 당연히 불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한두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죠. 굽는 데만 12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그게 12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온도가 이제 떨어지는 것도 한 15시간 정도 걸리니까 하루가 꼬박 걸리고도 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긴장되면서 아까 작가님이 그리셨던 그 드로잉처럼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과 뭔가 불안함과 같이. 진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급한 작업일 때는 진짜 초조하죠. 근데 이제 작업을 할 때 약간 도자기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반, 불이 반 이렇게 해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가마를 기다리는 24시간은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해탈에 있는 느낌? 네, 기도하는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그 기다리실 때는 좀 더 예민해지고 작업을 할 때까지는 예민한데 이미 가마에 들어가면 제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용하고 겸허히 꺼낼 때 그냥 보면서 잘 나왔으면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니면은 또 내가 뭘 더 잘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고민도 하고. 이 가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잘 익어가겠죠. 그러니까 도자기가. 저는 그걸 이제 효선 씨가 한번 들어가라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한 1300도 열에도 버티는 그런 카메라가 개발이 될 거예요.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래요? 어머. 안 돼, 사람이 직접 표현했는데. 나를 부어버리려고. 현재 청주 새활용센터에서 작업을 하는 나지선 작가는 개인 작업과 더불어 또 다른 갈래의 길을 닫고 있습니다. 도예와 새활용 사이
나지선 작가는 어떤 연결고리를 찾았을까요? 작가님이 지금 계신 공간이 재활용 센터잖아요. 네. 이 도자기도 재활용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이곳에 있는 이유도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도자기도 물론 재활용이 됩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재활용 활동은 깨진 도자기를 보통 붙여서 쓰는 킹트키나 아니면은 뭐 화분으로 만들든지 이런 업사이클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선 단계인 재료, 굽기 직전의 재료에서 업사이클을 하는 방안을 찾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작품의 세계관이 소재에서 시작을 한 것처럼 그 동시에 이제 옆에서는 환경에 대한 마음이 약간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업사이클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사실 이걸 실제로 시도를 해본 거는 제가 19년도에 영국에서 레지던시를 할 때였는데요. 사실 그 레지던시 스튜디오에 가서 원래는 그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제가 사용할 흙을 한번 실험해보고 찾아서 이제 주문해서 써야 되는 건데, 사실상 저는 바로 작업에 들어가고 싶었고, 또 그쪽 스튜디오에서 기존에 있던 작가들이 폐기를 한 흙이 너무 많은 상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흙을 주문하고 배송받을 시간을 단축시킬 겸 거기 있는 흙을 한번 업사이클을 여기서 시도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7개월간의 이제 이야기를 담은 작품도 만들고, 그리고 그 흙들을 섞어서 또 새로운 유형의 작품들도 만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핫한 거예요. 그때 12월 달에 전시를 한번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작가들이 그 흙을 다 섞어서 업사이클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아직까지도 소식을 듣고 이제 SNS에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 영국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지금 이 재활용 센터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소재에 대해서 일반 토양과 점토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고, 이 버려지는 흙들의 좀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양을 나타내는 게 더 흥미를 끌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흙의 색깔들로 어떻게 문양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좀 이따 체험을 해볼 건데 화분에다가 이제 문양을 넣어서 흙을 업사이클링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지선 작가는 자신이 해왔던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재활용에 담긴 의미를 이 공장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배움을 시작하는 시간, 오늘의 배시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무슨 체험을 한번 하러 올라갔잖아요. 예. 네. 여기 있는 이 점토들이 그러면 폐기된 점토들을 모아놓은 건가요? 네, 지금 도자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조금씩 흙 부스러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양이 요만큼인데 조금이 남아버리면은 다시 이 양을 만들까지 기다리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보관도 너무 귀찮고 하니까는 보통 이게 폐기물로 버려져요. 근데 문제가 이 점토는 흙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통 나무가 심겨진 토양하고는 또 달라요, 성질이. 그래서 환경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 이 점토의 비율이 밀도 같은 게 너무 높으면은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얘네를 버릴 때에는 무조건 폐기물 포대를 사가지고 산업 폐기물로 버려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작업을 했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작업을 하면서 각자 나온 다른 성격의 흙이에요. 요거는 검은 흙, 요거는 흰색 흙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비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 직후의 모습이에요. 석고판에다 물을 뺀 상태고요. 얘를 다시 반죽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이 흙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화분을 만들어 볼 건데, 이 흙 두 가지를 색깔의 대비를 주고 싶으시면 그냥 흰색 점토 위에다가 검은색 점토를 올리셔서 모양을 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의 화분이 나오고요. 두 가지를 약간 대리석처럼 섞고 싶다 하시면은 두 개를 같이 반죽을 해주시면 이런 느낌의 마블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식물을 심었을 때 이렇게 되게 자연적인 느낌이 나게 되죠. 이런 거를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여인영 작가와 저의 또 이제 대결 구도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잘 만드는지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예술을 하는 여인영 작가이기 때문에 저보다 뭐 더 잘하겠죠. 네. 근데 왜 자꾸 도전하시는 거죠?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죠. 아주 칭찬합니다. 네. 저도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늘 이겨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점토를 드리면은 어떻게 장식할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우선 흰색 점토로 판을 만들 거예요. 만약에 같이 섞으실 거면 섞은 다음 판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요
이 대가 높이를 조절해 주거든요. 오. 얘를 사이에 두고 여기다 흙을 놓고 얘로 밀어서 밀어주고. 얇은 흙판을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분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이렇게 나올 거라서 흙판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크게 이게 네 네. 해주고, 이게 한 번에 다 밀리니까 반 정도 밀고 옆으로 돌려서 반 정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흙판을 잘라서 여기다가 넣고서는 버려질 흙이 이곳에 와 씨앗을 품을 화분으로 거듭납니다. 이 흙들도 나지선 작가처럼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다 만드신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이거를 틀에서 분리를 해볼게요. 아, 그래요. 이걸 아래 화분 잡으시고 위에 손을 받치시고 네. 얘를 살짝 뒤집어 주세요. 오. 네. 자자자자자. 오. 이야. 네, 이거 보면은 우와. 이 완성이 위에 됐습니다. 구멍은 나중에 네. 방건조가 되고 잘라야 돼서 오. 그대로 판에다 놔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는 또 여희정 작가는 그 반려견 네. 대박의 모습이 보이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 작품의 제목을 저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결국에는 네. 이 마찬가지로 이 흙이잖아요. 네. 여러 두 가지의 흙을 섞어가지고, 그리고 모양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양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네, 모양. 모양이 아니라 여기 무늬가 무늬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서로를 응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계속 제안을 드리는데 가마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제도 안 남아요. 네. 저는 가마솥 통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뭐를 만드셨나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저의 반려견 대박이를 표현해 봤고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좀 뿅뿅 넣어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너무 과하긴 합니다만. 네. 오. 네, 아니 두 분 다 진짜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게 사실 체험이 한 90분 정도 이루어지는 건데 되게 지금 오늘 촬영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되게 판 미는 것부터 그리고 재료에 대한 이해도 되게 잘 하시고서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쁘게 구워가지고 예. 전달을 해드리도록 아, 진짜요? 하겠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는 얘기를 좀. 아, 왜 자꾸 이렇게 서열을 이렇게 막 순위를 매기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면, 순위는 없습니다, 사실. 밥과 죄송해요. 면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게 면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비슷해요. 네. 네, 두 분 다 너무 잘하셔서 제가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렵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좀 양보해가지고. 만져보니까 진짜 그 흙, 또 점토라는 이 소재가 재료가 되게 촉감이 좋네요. 그래서 만지는 내내 되게 좀 이제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재료를 다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큰 뭐 음.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센터에서 좀 더 이게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업사이클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멋지시네요. 오늘 이 두 분이 또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좀 공감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작업을 같이 한다는 그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그 판 작업을 한번 예.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그 작업에다가 제가 아까 든 생각이 여기 공간 이름이 2호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랑 이 공간 이름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떠냐. 공간 이름이 이호연인데 이게 한문이에요. 서희, 조울호, 어. 그러하련. 이렇게 해서 좋은 인연으로서 예. 이제 제가 만드는 공예품이 사용됐으면 아니면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이제 향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작업에 이 인연이라는 이야기를 좀 담아가지고 풀어보려고 해요. 저 빼고 두 분만 하시는 거죠? 네, 아쉽게도 그래, 진짜 인연 아쉬운. 두 글자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나요? 있죠. 예, 여기 앞에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아. 저희가 좀
작업할 때 집중을 좀 해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또 두 분의 작업하는 모습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네요. 아직 바라지 않았을 뿐 누구에게나 빛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 아닐까요? 나지선 도예가의 부지런한 기다림 끝엔 반드시 환한 빛이 비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분이 함께 만든 그 작품이 잠시 후에 이제 사진으로 공개가 될 텐데 잘 나올까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재밌게 했으니까 네.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가마의 일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잘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 여영 작가님 어떠셨어요? 작가님이랑 아까 우리 그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바둑을 두는 것 같다. 한 수씩 이렇게 두는 게 약간 둘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서로 뭔가 하나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같이 그림을 만들어낸 게 또 문화예술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잖아요. 나지선 작가님의 꿈. 앞으로 어떤 빛이 되고 싶으신지, 어떤 빛을 만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이야기가 담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에 제 이야기가 많이 담기고 이게 더 재밌게 표현이 받아들여져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저의 빛입니다. 네. 앞으로 이 반짝반짝 빛날 나지선 도예가님의 그 꿈과 미래를 저희가 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반짝반짝 빛나게 부탁드릴게요.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반짝반짝.